자, 21쪽에 보세요. 자, 21쪽에 2번 도시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만 줄치시고, 자, 이 단일한 행정구역의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줄쳤어요.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안에, 광역시 안에, 특별자치시 안에, 특별자치도 안에, 시, 군 지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의 방향제시계획이죠. 자,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죠.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몇 차례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강력도시를 말한다 하면 틀리겠죠. 강력도시에게 해당 안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우리가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와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쳤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단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와 군 지역에 자,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이것도 방향 제시 계획이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종합 계획이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실행계획이죠. 수립에 자, 지침이 되는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다. 시행정구역 아니에요. 산도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도시의 도심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의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은 보존해야 되죠. 자, 이런 곳은 산이니까 보존하고, 여기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개발하고. 이와 같이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으로서, 즉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도 도시군 계획이 있다 없다? 있겠죠. 예. 울산광역시에는 도시군 계획으로 자, 방향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예. 자, 그래서 이런 울산광역시 내 산 같은 데는 보존하라고 해놨겠죠. 그리고 자, 삼산동이나 이런 곳에는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0년대 초에 울산에 왔을 때는 우리 학원 있는 자리 있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벌파예요. 저 제일 지금 번화가인 그 뭡니까? 삼산동 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저기 그때는 뭐 땅값이 흐렸겠죠. 오늘날 저게 제일 비싸잖아. 예. 그때 울산광역시는 도심이 어디였냐 하면은 태화강 넘어서 중구 쪽 있죠. 그게만 도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디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방향을 다 미리 정해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 개발과 보존이 다 실행되다 보니까 오늘날 울산광역시가 만들어졌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기본 증거로 개발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할 때 쓰는 계획이 이런 도시군기본계획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합계획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자 이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 발전에 관한 구상이 들어가 있고 이 도시를 장기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리고 이 장기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자 방향 제시 계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계획을 보면은 자, 이 도시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여기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을 다 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계획을 보면 이 도시의 모든 부분에 대한 발전이 다 들어가 있겠죠. 다 제시되어 들어가 있어요. 종합계획이다. 이거 보면 참 좋겠죠. 안 보여줍니다. 예. 자, 옛날에 1980년대 제가 와서 울산광역시의 도시군기본을 봤으면 틀림없이 삼산동에 자, 그 현대백화점 들어서는 자리 있죠. 그게 제가 무슨 써서 땅을 샀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엄청난 땅값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걸 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시청에 가가 이거 좀 봅시다. 생대 써봐야 가라 하죠. 예, 오지 마라 이랍니다. 예. 자, 그만큼 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주죠. 이걸 받아 실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이 실행계획 수립에 지침되는 계획이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 방향 제시를 해주죠. 그걸 실행하는 계획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실행계획인데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기본계획이 실행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보시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다음 줄치입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그게 줄치고 자, 그 외에 씁니다. 실행이라 쓰면 되죠.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 자, 개발과 정비, 보전이 뭐가 된다?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데 종류가 몇 가지? 6가지 갈로 묶어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실행할 때 쓰는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이 개발이나 정비 보존이 실행이 된다 이 뜻이에요. 구체적 실천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 기본계획 같은 데서 방향을 정해주죠. 자, 개발하라고 정했으면 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자, 그 지역은 개발이 어떻습니까?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 예. 기본계획에서 보존하라 하면은 보존에 관한 실행계획이 이 관리계획이죠. 만들어서 발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중 보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6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죠. 특정 토지의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 변경하려면 그에 관한 도시군 관리 발표되어야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 변경됩니다. 그럼으로써 자 개발이나 보전이 실행돼 들어갑니다. 만일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지정 변경했는데 개발 용도를 정해주면 개발이 실행돼 들어가겠죠. 만일 이 첫 번째 계획을 가지고 보전에 관한 용도를 정해줘 버리면 보전이 실행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부 다 끝말이 뭐로 끝났어요? 구역으로 끝났죠. 용도구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보전이 실행돼 들어가요. 이 네 가지는 상당히 개발 못하도록 억제하고 보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용도 발표되면 보전이 시행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해놨죠.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이 됩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 등이 실행돼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어느 지역이 미개발지가 새로운 개발이 실행돼 들어가겠죠. 그 새로운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 신개발한 사업이랬죠. 신개발이 실행돼 들어가 버려요. 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어찌 된다? 재개발이 실행돼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자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뭐가 실행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자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용도를 다 넣자는 겁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넣는 거예요. 필요한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 실행돼 버리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자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복합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복합 개발이 실행돼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6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행정구역을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데 대한민국을 만든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자, 울산 강릉시를 만든 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울산 강릉시 옛날에 처음에 이제 토지 용도 제도와 토지 용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1965년 이후입니다. 그럼 65년 이전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때나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65년 이후에 이제 국가가 전국토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토지용계획 제도나 자 용도제를 도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 국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울산 강릉시에 도시군기본부에서 어디 개발하자 보전하면 딱 정해주겠죠. 그렇고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돼 들어가는데 자 제일 먼저 울산 강릉시 내 산에는 뭐 보전하라 했을 거야.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의 보전에 관한 것을 정해주고 자 요 네 가지 용도구역 제도 있죠. 이걸 통해서 보전을 강화시켜 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울산 강릉시 전역에 도로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로 설치하고 상수도 하수도 다 설치해야 되죠. 이거 발표됐을 거예요. 기반 설치 정비 개량이 발표돼서 울산 전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자 그리고 울산 강릉시 내에 각종 산업단지 같은 것이 조성이 많이 돼가 있죠. 뭐 도시개발 사업, 신개발 통해서 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을 조성해 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울산 강릉시 내에 자 택지 같은 거 조성되면은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명령에 관한 계획을 발표해서 여기는 주거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다 정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울산광역시예요. 대한민국을 만든 계획이다라고 아셔야 되고 이 6가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자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배울 거 여기서는 안 보셔도 돼요. 6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뒤에서 배우면 돼요.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되고 7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이 제한 시설을 말하는데 자 지금 이 책에는 이 기반시설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105쪽 펴 보시고 자 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 기반시설은 종류는 여러분 시험에 25, 26, 27, 28 4년이 내려놨어요. 29까지 5년 내려놨는데 30회, 31회는 출제가 안 됐어요. 올해 좀 놀 때가 됐는데 올해는 또 출제율이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반시설을. 자 105쪽의 표를 보시면 기반시설의 종류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 시설을 말하는데 교통시설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캐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인 줄 알죠? 다 교통시설인 줄 알겠잖아요. 그럼 주의할 거는 제일 끝에 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줄을 어디 치느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있죠? 거기 줄 딱 치고. 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공간시설인데 자, 시험에 물어보면 뭐 묻느냐? 유원지와 공공공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공공공지가 뭐요? 국가자체 사용하는 빈터를 말하죠. 그리고 유원지, 공공공지를 묻습니다. 자, 왜 유원지를 묻느냐? 유원지는 방제시설에 가면 유수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거하고 자꾸 섞어 물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의하면 되고 유통공급시설 찾았습니까?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자 유리장 및 송유설비를 유통공급시설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뭐 묻느냐? 방송통신시설을 묻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공공청사, 자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역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뭐 묻느냐? 끝에 두 가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하는 것을 물어봐요. 자 방제시설 찾았습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하천은 밑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있죠. 그거하고 바꿔내요. 오늘 그 내준 그 매일 학습에도 있죠. 그거 바꿔낸단 말이에요. 자 그거 주의해야 되고 유수지는 위에 공간시설이 유원지하고 바꿔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저수지까지 주의하고 그 이하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보건위생시설 찾았습니까?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다음에 폐차장 주의하면 돼요. 폐차장은 무슨 시설로 놓느냐? 교통시설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할 거 딱 정해줬죠. 교통시설에는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주의해라 했고 공간시설에는
유원지, 공공지, 유통공급시설은 방송통시설, 공공지급훈련시설은 공공지급훈련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공공지급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방객시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에는 하수도와 보건위생시설은 주의할 거 없고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와 폐차장 주의하면 됩니다. 자, 결국 시험에 내면요 방금 주의하는 거 있죠? 그건 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을 때마다 한 번씩만 주의하고 읽으면 아니어도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려요.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아셨습니까? 다시 앞으로 갔어. 22쪽 다시 돌아오시고. 자, 거기에 도시공객 시설을 그 뒤에 놓습니다. 뒤에서 하면 되고 과학시설도 뒤에 놓죠. 10번 공농구도 뒤에 놓고 도시공객 시설 사업도 뒤에 놓으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도시공객 사업 찾았습니까? 자, 줄을 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자, 그렇게 줄치고 다음 사업을 말하는데 1번 줄칩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3번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줄칩니다.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3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안 보셔도 되고 14번 공공시설이라 되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자,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 옆에 씁니다.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라고 써있어요. 자,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고 위에 씁니다. 장관이라고 썼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기본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국가계획은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합니다. 출제를 안 하는데 왜 이걸 배웠냐? 공법 전반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계획이다? 최우선 시행을 해야 할 계획이다 이 뜻이. 자, 이 국가계획은 자,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이라 했죠. 자,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든지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든지 이 장관이 수립하는 이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들어가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 6가지 우리 도시군관 종류 있었죠? 그걸 말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기에 자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뭐라 부르자? 국가계획. 그래서 이 계획의 국가계획으로 격을 상승시켜서 최우선 시행계획으로 하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국가계획 제도를 도입한 사람 누구냐?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곧 먼저 발표했던 것이 뭐냐? 수도를 이전하자 했죠. 서울특별시 수도를 오늘날 세종시 쪽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 버렸죠. 그래서 결국 수도 이전은 안 되고 자, 행정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행정부를 자 세종시로 이전을 하자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계획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격이 어떤 계획이냐? 광역도시 계획이었어요. 광역도시 계획. 자, 왜냐? 세종시가 들어가는 자리가 공주시 일부, 영기군 일부, 청군 일부니까 자, 3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 3개의 행정구에 걸쳐버렸죠. 그래서 격은 무슨 격이다? 광역도시 격이었어요. 예. 자, 이걸 수립을 해두고 이 양반이 이때 당시에 이 계획을 수립을 누가 했느냐?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이전을 하려고 이제 위해서 이 광역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자,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광역도시 계획은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명박 후보 있죠? 왜 당선됐습니까? 왜? 서울 경기 지역에 몰표가 나왔잖아요. 왜? 자기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폐기시키겠다 했어요.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바꾸겠다 해서 행정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 하니까 서울의 기득권층들이 몽땅 다 찍어줬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자, 아니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자, 국가계획제도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속에다가 뭘 넣어놨느냐? 세종시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종시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종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세종시 건설에 관한 새로운 개발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거 있죠. 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인 세종시 건설에 관한 계획이 이제는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고 격이 상승해서 무슨 계획이 됐다? 예, 국가계획이 딱 해놔놓고 임기 그만둡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씨죠. 딱 들어서면서 제1번으로 손댄 게 이거예요. 이 계획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공약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표가 누굽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박근혜. 예. 자, 이 대표를 불러서 국회에서 이게 국가계획 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하려면은 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을.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폐지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인 박근혜를 불러서 자, 이 국가계획으로 격의되어 있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자, 폐지할 것을 국회 의결에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노 했습니까? 예, 원하는 대로 가야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반대해버렸죠. 예, 노. 이것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가 노 하는 바람에 차기 대통령이 됩니다. 어디서 몰표 나왔어? 예, 충청도 지역에서 몰표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예요. 예. 그럼 좀 잘하지. 예.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노무현 대통령 생각한 것은 뭐냐? 광역도시의 형태였다면은 대통령이 쉽게 바꿀 수 있죠. 국회 힘을 안 빌어도. 그런데 국가계획이 격의돼 버리니까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에 뭐가 필요하다?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기초를 했다면 거기다 제대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네, 이 사람입니다. 네,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세종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국각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만일에
이 세종시의 계획을 쉽게 변경했었다면 지금 세종시는 없습니다. 예. 국가계획이란 제도 때문에 최우선 시행도 되고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시험에 이런 거 묻겠어요?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계획이란 말로 뭐만 알면 된다? 최우선 시행계획이다. 그럼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의 용도지역, 17번의 용도지구,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21번 다 뒤에 놓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25조로 가서 4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1번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봅시다.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자 밑줄 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줄치고 기본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에서 가장 기본적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자, 부분별 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르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줄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우리가 도시군기본계획이 그 도시의 종합계획을 했죠. 종합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라 이 뜻입니다. 자, 3번에 국가계획, 도시군계획과 상관의 관계. 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의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은 우선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리고 잠시 책을 27조를 보세요. 27조에 보면은 자, 그게 3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자, 부합이 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 우선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조합해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국가계획이 최우선 계획이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 수립하는 계획이 있죠. 자,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은 자, 반드시 자, 기본 계획인 도시군계획이 어떻습니까? 부합을 해야 되고, 또 도시군계획은 상급계획인 이 우선 계획인 광역도시가 어떻습니까? 부합이 돼야 되고, 광역도시는 자,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죠. 이게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국가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최우선 시행 계획이고, 그럼 밑에 있는 계획들은 다 이게 맞춰야 되죠. 자, 국가계획이 없으면 그 다음 우선 계획이 뭐? 광역도시 계획이죠. 그리고 자, 이 도시군계획은 단일 행정구역에서는 단일한 행정구역, 자,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에요. 예, 기본계획이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들은 기본계획인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기본계획, 도시군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의 위계질서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첫 페이지 자, 보시면은 이 페이지 찾았습니까?
토지용 규제 기본 제도라 되가 있죠. 제목 찾았어요. 그 밑에 토지용 계획이란 제목 찾았어요. 그 밑에 빈칸이 있죠. 없습니까? 토지용 계획이라는 말 밑에 빈 거기다 요거 써놓으면 돼요. 자, 토지용 계획 중에서는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이 단일 행정구에서 무슨 계획이다? 기본 계획이고, 그 밑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다. 그래서 하살표를 이렇게 윗방향으로 자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계획의 위계 질서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거 물어보느냐? 예, 한 6, 7번 물어봤어요. 이 내용.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자, 계획간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정해진다. 설한 데 써야 돼요. 엉뚱 데 써보면 난주 그 자리에 설 게 있는데, 예, 그 엉뚱 데 써버리 보면 그 자리에 쓸 건 정작 못 쓰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토지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비어 있죠. 거기에 딱 써넣어야 돼요. 예. 딱 설한 데 써야 됩니다. 난주게 엉뚱 데 쓰라 보면 예, 골치 아파집니다. 예. 자, 그렇게 썼어요.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봅시다. 자, 교재 이제 26쪽 보시고, 26쪽. 자, 26쪽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광역도시 수립 절차를 배우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광역도시에 관한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자 봅시다. 자, 거기에 26조 1번 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뭐 길게 써놨습니다. 길게 써놨는데,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셋째 줄, 밑에 셋째 줄의 끝에 보시면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자, 강력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강력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강력계획권 줄칩니다. 강력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줄쳤어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지정이 됐다라는 뜻은, 자,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 있죠?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까? 지정 없으면 아예 수립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 지정할 때만 꼭 수립해라 이 뜻이. 자, 그래서 이 계획은 늘 수립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수립하는 계획? 예. 그래서 필요시에 수립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두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우리 예를 들어 놓고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저 부산이에요. 예, 부산 광역시.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시, 여기는 김해시, 가덕도가 여기 있죠. 예. 자, 여기에다가 공항을 넣겠다. 자, 공항을 넣으면은, 자, 일단 남해안 쪽으로 도로망이 연결돼야 되죠. 자, 창원시 북쪽까지, 또 김해시 북쪽으로, 부산광역시 쪽으로, 울산광역시는 대충 계획을 보니까 해안도로 맞는데요. 해안도로. 부산시 앞에 바다 있죠? 통가도로 맞습니다. 어디까지? 울산 광역시까지.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울산광역시의 해안가를 타고 들어가지고 해서 부산의 저 바닷가 쪽으로 가서 해운대 쪽 있죠? 그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다리가 있어요. 기존 다리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들어갑니다. 부산시 시내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자, 우리 저 뭡니까? 그 남천동까지. 또 남천동에서 또 대교를 타고 부산 앞바다 있죠? 지나서 영도까지 가고, 영도에서 송도 쪽으로 또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그거 타고, 그어서 또 바닷가 쪽으로 해서 가덕도로 바로 들어가는 거로. 지금 대충 계획이 그래 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뭐 KTX도 들어와야 되겠죠? KTX도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그 다음에 각종 산업단지 조성되겠죠? 물류단지 조성될 겁니다. 이렇게 일대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해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저렇게 공항 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뭐부터 하는지가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7쪽에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27쪽에. 거기에 위에 밑줄 쳤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하여라는 부분 밑줄 쳤죠. 자, 거기에다가 이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늘 수립합니까? 필요시 수립합니까? 필요시 수립한다.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 법적 성격은 뭐 지금 안 봐도 돼요. 그런 건 요즘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제시 계획은 국민에 대한 권리에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고. 자, 3번은 우리가 봤죠. 자, 2절에 광역도시 내용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시고. 자, 그 다음 제3절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가덕도에 법까지 만들어서 공항을 넣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 공항에 대한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해줘야 뭘 만듭니까? 광역도시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목적, 왜 이거 지정합니까? 자, 요 그림만 보고 왜 이거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뭘 건설하기 위해서? 공항이죠. 예. 공항을 우리가 다른 말로 광역시설 같은 거죠.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새로 설치하거나 새 시설로 교체하거나 이걸 종합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이거 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공항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예.
대상 인접한 둘 이상의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 지역에 전부 다 걸쳐도 되죠. 일부를 걸쳐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 어디 걸쳤습니까?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걸쳤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일부 걸쳤어요. 왜? 울산광역시가 해안도로 나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광역시 2개와 경상남도에 자 2개의 시, 군 이런 지역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걸쳐서 개발이 된다 이 뜻이에요.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누가 이거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시라는 것은, 시도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정. 여기에 걸칠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도 낼 때는 누가? 도지사 지정합니다. 자, 그럼 저건 누가 지정해요? 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걸쳤죠. 2개의 광역시와 도가 걸쳤으니까, 자,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저 공항 같은 것이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광역계획권부터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가덕도에 누가 지정해 줘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가덕도에 이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좀 많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걸 지정하려면은 자, 지정 절차가 있어요. 예. 자, 지정 절차가 있는데 지정할 때는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데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저게 관계 시도지사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자, 저게 가덕도에 들어가려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도지사 의견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자, 주변에 있는 전라남북도, 자, 그 다음에 경상북도 있죠? 의견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게 강력계획권 지정이 안 되고 굳이 법으로 지금 법까지 만들어 버렸냐? 자, 지정하는데 요 절차에서 다 막혀버렸어요. 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 때 저게 가덕도에 공항 넣자 하니까 부산광역시장만 오케이 하고 막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 사실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왜? 너무 멀다 가는데. 인천이 가는 인천국제공항이 빠르다. 여기가 빠르다. 인천이 훨씬 더 빨라요. 아, 거리적으로 가까운데 결국은 요번에 법을 만든 것도 보면은 울산광역시에서 해서 이 일로 바로 이 부산시를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기 때문에 결국 해안도로 있죠. 해안도로 딱 넣는다는 거 그게 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 의견 청취 부분에서 도지사들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도 반대했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덕도에 넣자 하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울산광역시장은 같은 편이니까 예스를 했겠죠. 그런데 또 누가 반대하느냐? 경상북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강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책에 보십시다. 강력계획권 지정 보시면 지정 목적 찾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 줄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줄쳤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광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의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강력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까지 줄쳤어요. 이게 이제 지정 대상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보충학습은 5, 6월 이해 보면 됩니다. 내려가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찾으세요. 자, 줄칩니다. 강력계획권은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강력계획권이 동일한 도의 관할구에 속하고 있을 때는 도지사가 강력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둘 이상 시도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동일한 도일 때는 도지사. 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요청 줄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즉 지정권자에게 강력계획권을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산광시장에 요청을 여러 차례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요청하면은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협의, 의견 청취, 심의, 지정이라고 해놨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력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자, 줄칩니다.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들은 후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줄칩니다. 도지사 강력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들은 후 지방도시원의 심의 거친다. 이렇게 줄치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정 절차에 옆에 보면 갈로에 협의라고 되어 있죠. 협의는 없애버리십시오. 협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죠. 자, 이게 칠판 보시면, 자, 여기에 지정권자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해야 되죠. 이때 의견 들을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의견 청취를 할 때 시도지사들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지정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지금도 반대가 있으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그렇게 아시고. 통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강력계획권 지정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력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나오죠. 자세요. 지정되면 누가 이 계획을 수립할 건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 요거는 주지 마세요. 요쪽만 주세요. 요쪽만.